8,000년 전 러시아 극동 지방에 살았던 그 신석기인 유골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유골의 그 머리뼈에서 갈색 눈, 우리처럼 산 모양의 치아를 띠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김웅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민족은 있을까? 있다면 어디일까? 얘기를 한번 흥미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인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은요, 현생 인류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루어진 후손들이거든요. 한반도에는 적어도 한 4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살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인이 되었다고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을 알려면 4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골을 확보해서 DNA를 추출하고 그 DNA의 염기서열, 즉 유전 정보죠, 그거를 해독해내서 지금 우리의 유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연 4만 년 전에 온 사람들이 꼭 우리의 조상이란 법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다른 사피엔스, 다른 부족이 내려와서 싹 밀어내고 정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살다가 다시 대륙으로 나가서 정착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교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우리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다 그래도,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미생물학이기 때문에 전공 밖의 얘기여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살짝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 보셔도 알겠지만 좀 얼굴이 간편하니 넓적하죠. 후덕합니다. 저 같은 북방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북방계 유전자가 60%, 제가 봤을 때 저와 다르게 아주 갸름하신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그냥 남방계 같지 않나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한 40% 섞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00년 전 러시아 극동 지방에 살았던 그 신석기인 유골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고구려와 동부여가 자리했다고 알려진 그 동굴 내부래요. 여기서 발견된 유골의 그 머리뼈에서 갈색 눈, 우리처럼 산 모양의 치아를 띠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에요, 국내 연구진이 삼국시대에 살았던 대략 한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그 결과를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거든요. 300년에서 500년 그 무렵에, 지금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야 시대에 무덤에서 유골이 발굴됐어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그 뼈와 그리고 치아에서 DNA를 이제 추출을 해서 해독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읽어냈죠. 그 분석 결과요, 8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우리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한데, 2명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계랑 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죠. 그 당시에 적어도 2개의 유전자 특성을 가진 2개의 큰 집단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여기 살았다는 거냐? 지금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일부를 해당하는 조몬계 이내에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건데,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자칫 그러면 인나 일본 무설이 맞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한반도, 일본 가깝잖아요. 충분히 사람 교류할 수 있죠. 이건 바꾸어 말하면 일본 사람이 가야 사람을 닮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한반도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얻으려면 중부 내륙과 더 올라가서 북쪽 지역에 출토되는 그런 유골을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더 해독을 해서 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한국인과 비슷한 그 민족을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흥미로운 거를 제가 좀 조사해 온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추정되는 라후족이라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 라후족은 전 세계에 한 8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절반이 중국에, 그리고 20만 명은 미얀마에, 3만 명은 라오스, 그 외에 이제 동남아에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이 라후라는 그 말의 뜻이요, 검의 고기를 불로 구워 먹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수렵을 하던 그런 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삼국사기와 중국 사설을 봐도요,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인 거의 약 4만 명을 잡아다가 중국 남쪽 땅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우족들은 자기들이 춥고 눈이 많은 곳에서 살았는데 전쟁에 패해서 끌려왔다, 그렇게 본인들의 과거를 회상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라우족 100여 명을 이제 선발해서 유전자를 좀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백혈구에 있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인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알려진 또 다른 민족은 만주족이에요. 뭐 이름부터 벌써 좀 비슷할 것 같죠. 워낙 가까우니까. 이들과는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남성의 성염색체인 Y염색체, 그리고 목에 유전을 하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를 비교해 봤더니 만주족도 현재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만주족은 뭐 워낙 우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인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종족도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그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불리는데 이 부랴트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카로스 동쪽의 시베리아로 가는 길목에서요, 인구 한 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부랴트 공화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13세기 중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몽고 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징기스칸의 맏아들 주치가 1207년에 이 족속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랴트족도요, 그 외모와 신체 특징이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딱 겉으로 보면 어휴, 저 한국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 에이머드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부랴트족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상당히 비슷하대요. 지금까지 분석된 거를 보게 되면은요, 부랴트족은 한국인에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북부 한족, 그 다음이 일본인, 그 다음에 남부 하원족 순으로 유전자 차원에서 유사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이 나오냐면요, 몽골계 쪽인 부랴트족이요, 동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남방계와 섞이면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우리 민족의 시원이다라고까지 주장한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물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비슷한 또 다른 족속은요, 야요이족인데요. 이 야요이족은 현대 일본인의 선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그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미 다이아몬드는요, 지금의 일본어는 고구려어와 그 백제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 도토리대 의학부 이노우에 다카오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진이요, 고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에서요, DNA를 추출해서 현재 일본인의 유전자와 유전 정보와 비교를 이제 해봤어요. 일본에는 기존 열도에 사는 종족이 있었어요. 도모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걸로 추정한 종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요이족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조모닌과 이 야요이족은 유전자 수준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조모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키가 좀 작고요, 팔이 좀 이제 긴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좀 동글납작하고요, 눈 사이가 멀고 눈동에 약간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요, 야요이는 조모닌보다 키가 3에서 5cm 정도 크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더 갸름하고 눈 사이가 멀고 이제 눈 두덩이와 코는 좀 평평한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모닌의 유골에 이제 두개골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현대 일본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면, 일본에서도 시간이 쭉 지나면서 조모닌과
야요인이 서로 유전자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세포 안에는 아버지한테서 한 벌, 어머니한테서 한 벌 받은 유전자,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23쌍, 46개죠. 그 중에 22개는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한 쌍이 성염색체, 즉 XX는 여성이 되고 XY는 이제 남성이 되는 것이죠. 통 틀어서 그거를 유전체 또는 이제 게놈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인의 게놈 정보와 현대 일본인의 게놈 정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일본인의 유전체에도 한국인과 비슷하고 그리고 야요이족과 비슷한 유전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야요이족이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거기에 살던 토착인인 조문인과 통정하면서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오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와 아삼 지방에 살고 있는 몽골계의 소수민족이래요. 현재 약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의 유전자와 비슷한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한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작은 눈과 이 튀어나온 광대뼈가 한국인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인종적으로도 몽골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도 이게 19세기 말의 선교 영향으로 힌두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도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 인도 내에서 아주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다양한 얘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고자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서 소개한 그런 그 내용들은요, 좀 가볍게 저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요. 제가 봤을 때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사는 그 이웃 부족, 이들과의 관계를 알게 돼서 생물학적, 유전학적인 연구 성과가 이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